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볼 작품은 찬기파랑가입니다. 이미 학교에서 진도 나간 반도 있죠. 찬기파랑가라고 하면 신라시대 작품으로서 갈래가 향가죠. 그래서 향가인데 이게 총 19채거든요. 그래서 19채 향가. 그리고 주제는 이게 지금 제목을 보면요, 찬기파랑가라고 되어 있는데 찬, 기파랑 가 요렇게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찬은요, 예찬 혹은 찬양하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기파랑은 신라시대의 화랑 이름이고요. 가라고 하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고 있는, 예찬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제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이 기파랑을 기리기 위해서 쓴 신거죠. 예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시를 같이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작품의 특징은요, 굉장히 다양한 상징과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상징, 비유를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을,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파랑이겠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지었나? 옆에 보면 충담사라고 지금 지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앞으로 고전시가에서 뭐뭐사라고 끝나면 스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충담사분 말고도 월명사라는 스님이 계세요. 제망매가 지으신. 그래서 땡땡사라고 하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충담사라고 하시는 스님께서 기파랑을 기리기 위한 노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볼까요? 자, 느껴본 바람에 옆에 한국어도 써있죠. 흐느끼며 바라보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흐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봤죠. 기파랑을 추모하기 위한 시였다 라고 하면 여기서 흐느끼고 있다는 건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겠죠. 자, 그러고 내려오니까 이슬 밝힌 달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달아리, 이분 연운돼서 표기된 부분이고요. 달입니다. 달. 그래서 이슬 밝힌 달이,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달을 말하고요. 달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말합니다. 외에도 밝음 혹은 광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리에, 떠간이라고 하면 떠나간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 필기에는 이제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쓰지는 않을 건데 설명 먼저 드리면, 흰구름 떠나간 언저리에, 이거 해석에 따라서 이 흰구름을 부정적 시어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 흰구름을 따라서 기파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음 몰이 가란 물서리 여해라고 되어 있는데, 몰이 모래고요. 갈은 이제 물서리라고 했는데, 모래가 이렇게 쫙 비치는 깨끗한 물,
물설이라고 하는 이 물가도 여기도 기파랑을 뜻합니다. 특히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모습과 성품을요. 자, 그래서 기랑의 즈지올시 수프리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랑 당연하지만 기파랑 말하는 거겠죠. 즈지올시 이거는 일단 즈지라는 이 시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전시가에서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즈지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해보면 좀 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올시 같은 경우는 연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뭉텅이로 조금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직역하면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풀이라고 한 부분 여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수풀은요 첫 번째 그냥 근데 수풀 보고 기파랑인 줄 알았어 이런 착각 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기파랑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야라고 하면 영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호 나릿 제벽에라고 되어 있는데 1호라고 하면요 냇물 이름이에요. 냇가 이름이고 1호라고 하는 냇가에 자갈벌에 있더라. 누가요? 여기서 기파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파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재로 인한 슬픔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곳은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갈벌이라고 했잖아요. 자갈하면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아니라 지금 되게 둥글둥글한 그런 돌멩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해석에 따라서 이제 기파랑의 둥글고 원만한 그런 성품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문제 풀다가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파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면 자갈이 아니라 이제 아마 다른 시어가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부정적인 시어가 예를 들면 아까 흰 구름이라던가 뒤에서 나올 뭐 눈이라던가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이어 디니더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낭도 기파랑입니다. 지니시던 뭐를요? 마자메 가잘 쫀나라죠 라고 되어 있는데 마자미라고 하면 마음의입니다. 다음에 갓을 끝이란 얘긴데요. 그냥 적으면 갓이고요. 이거는 다시 끝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끝을 쫓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마음의 끝이 그럼 뭐겠느냐? 기파랑의 어떠한 신념일 수도 있고요. 기파랑의 의지 혹은 기파랑이 가지고 있던 믿음 이 등등을 전부 다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하자가 도달하려는 삶의 방향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자, 아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낙구의 감탄사입니다. 그럼 낙구가 뭐냐? 향가는 아까 갈래가 이거 지금 19채 향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어요. 그러면
8구체와 10구체의 차이 이 두 줄, 마지막 두 줄 낙구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10구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낙구의 처음은 항상 감탄사로 고정되더라. 이거는 이 창기파랑가 뿐만 아니라 10구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잣가지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잣나무 가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파랑을 뜻하는 거고요. 잣나무 가지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눈이 모달 두폴 고깔이여 라고 하고 있어요. 눈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 눈이요, 단순하게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실현곤한 장애물을 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 시어입니다. 왜냐하면 작가지가 너무 높은데 눈은 감히 작가지를 덮지 못할 거야. 이 고가를 덮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것도 우리 기파랑한테는 이제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눈은 눈은 실현 고난이 되겠네요. 그 다음 고깔이요. 여기서 고깔 여기서도 이제 고깔이라고 하면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기파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 보면요, 흰색이죠. 그리고 잣가지, 잣나무 가지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눈이와 잣가지는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제가 뭘 많이 써놨는데 이네 요렇게 색채 대비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19채 향가의 그 낙구 감탄사 정리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채 향가의 낙구 감탄사라고 하면요, 시상을 압축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상을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시상의 정서적 고양,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완결성을 구현하고 있더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조 어느 시대죠? 시조라고 하면 조선입니다. 이게 지금 향가라고 하면 신라인데요. 그게 그 후까지 이어져서 시조 종장 형식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창기파랑가 이렇게 한번 쭉 같이 봤고요.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창기파랑가에서는 딱히 이제 모르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